정치권 관심 뉴스 진단해 보는 나이트 포커스입니다. 오늘은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탈당 이후 17일 만에 국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주제 영상 보고 오시죠.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절차에 따라서 성실하게 소명을 할 계획입니다. 네. 의원님 혹시 뭐 자진 사퇴하시거나 이럴 의견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돈봉투 의혹과 김남국 의원 가상화폐 투자 논란은 더불어민주당의 무너진 도덕성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전국대학생위원회는 본인들의 소통 확대 약속의 구실을 위해 사실조사도 제대로 마치지 않은 사안들을 임의로 비도덕적이라 규정했고, 탈당 17일 만에 국회에 출근한 김남국 의원. 우선 궁금한 것은 복귀를 결심한 배경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 저는 이쯤 되면은 김남국 의원께서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약간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이 상황을 예. 저는 즐기는 것 아닌가에 대한, 마치 개선 장군처럼 저렇게 17일 만에 예. 갑자기 돌아와가지고 국민들께 어떤 사과나 이런 것 없이 약간 취재진의 어떤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을 보면서 저는 예. 국회의원으로서 지금 불거진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께 좀 쉽게 말해서 본인의 거래 내역을 국민들께 공개하면 되는 일인데 예. 이게 이렇게까지 끌고 갈 일인가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도 지난번에 최고위원 중에 한 분이 예. 막시마라는 그 해리포터 대사를 읊었잖아요. 그러면서 마치 김남국 의원을 공격하는 건 악마에 빗대면서 말씀하셨고, 예. 양이원영 의원 같은 경우도 마치 김남국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발언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예. 김남국 의원은 지금 이 상황을 즐기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즐긴다. 어쨌든 김남국 의원도 알 겁니다. 지금 국회 가면 상주하는 그 취재 기자들이 있고, 지금 어쨌든 김남국 의원을 취재하기 위해서 한마디가 다 이제 뉴스가 되기 때문에 기다리는 상황 속에서, 물론 이제 안산에 있는 본인 사무실에 계속 출근했다고 전해지고는 있지만 국회에 나타났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든 상황을 알면서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인데, 같은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왜 지금으로 선택했을까요? 아니 뭐 즐기겠습니까? 지금 속이 새까맣게 타겠죠. 네. 근데 이제 일단 여러 가지 이제 일련의 과정들에 있어서 이 김남국 의원의 본인이 책임져야 될 부분들은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거는 아직까지도 상존에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윤리 제소가 됐고, 예. 윤리위에서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소명 절차도 거쳐야 되고 출석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국회 나온 거는 좀 이르지 않았냐. 왜냐하면 이제 새롭게 이제 원내 지도부가 구성이 되고, 예. 이제 상임위원장들도 바뀌고, 이제 상임위가 원구성이 다시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윤리특위도 출석을 해야 되고, 어차피 바뀐 상임위에서 본인이 또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새로운 어떤 본인들의 의정 활동에 있어서 의원직 사퇴는 안 했으니까요. 네네. 본인이 이제 국회에 나와서 활동할 때가 됐다라고 예. 판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이제 국민의힘에서 집요하게 공격을 했죠. 예. 도피, 왜 피하냐, 자맹하냐. 심지어 뭐 17일 동안 그 국회의원 세비를 받아가면서 의정 활동 안 하면서 네네. 이거 국민 세금 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무차별적 공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말씀을 했지만 이제 침묵은 본인한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네. 아마 그런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예. 이제 와서 이제 본인이 성실하게 윤리 조사를 받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검찰 수사 부분도 충분히 17일 동안 방어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확보한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게 이제 마무리가 돼서 이제 국회로 돌아왔다. 보시면 예. 그냥 상식적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숨어 있을 수만은 없고, 네. 뭐 해명, 소명의 시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왔을 거다. 시기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얘기가 떨어지는데, 이 시기에 또 공교롭게도 국민의힘 진상조사단이 업비트, 그러니까 가상화폐 거래소에 이석우 대표를 만나서 현안에 대해서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물론 이 업비트 측에서 김 의원이라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 뭐 클레이 스왑이나 이런 과정들이 자금 세탁을 할 때 사용된다. 그게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 이렇게 지금 국민의힘에서 밝힌 내용이에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도 그 조사 결과를 봤는데 네. 아무래도 말씀하신 거는 김남국 의원을 이렇게 지칭해서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고요. 네네. 통상적인 그런 행위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클레이 스왑이라는 것이 그런 자금 세탁에 이용될 수도 있고, 네. 또 근데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것이 여러 사람이 입출금 내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김남국 의원이 본인의 그 거래 내역을 공개하면 되는 일인데, 예.
저희가 그 확인한 바로는 그 빗썸인가요? 거기서는 이제 거래 내역을 확인해 갔다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아마도 오늘 이제 그 업비트 관련자를 말씀하시면서 네. 업비트에서도 아마 받아갔을 수도 있다라는 의혹들이 이제 나오는 것 같고요. 예.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이 민주당의 진상조사단에 제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서 여기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의 그 거래 내역을 좀 국민들께 공개해가지고 공개해라. 더 이상 끌고 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예. 자, 일단 그 의혹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일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내용 좀 준비했으니까요. 모아서 함께 같이 들어보시죠. 녹취 한번 들어보시죠. 업비트 측에서는 김남국 의원이 클레이 수합을 통한 거래의 일반적인 시각 또 전문가적인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금 세탁이 매우 의심된다는 그런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그렇게 보인다. 아니 업비트에서 수납 거래 흔적이라는 이야기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터무니없는 이야기고요. 업비트에 다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업비트에 다시 뭐 사실관계를 확인했을 때 업비트 측은 일반적인 사실이다. 특정인을 언급하지 않았다. 이제 조금 전에 저희들이 설명했던 대로 그 과정들이 나온 것인데 이 클레이 수합이라는 것이 저는 잘 몰라요. 지금 전문가가 네네.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게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뭐 이렇게 거래하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약간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필요할 때 제공하고 그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이자를 받고 뭐 그런 과정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저희는 잘 모르기 때문에 네, 저도 이게 잘 과연-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사실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야 이게 정말 자금 세탁이 가능한 것인지 뭐 그러긴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상자산 부분들은 전문적으로 어떤 기술적인 어떤 뭐 정의를 내리기는 좀 저도 좀 힘들지만요. 일단 오늘 국민의힘에서 업비트 대표를 불러서 여러 네. 가지 얘기를 했던 게 좀 나중에는 그 자금 세탁을 업비트가 확인해줬다라고 국민의힘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곧이어서 업비트에서 그런 사실 없다라고 예.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냐면 국민의힘 자체가 진상조사를 제대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예. 정쟁몰이로 가는 거예요. 오늘 드러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국민의힘이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이제 다 정쟁입니다. 예. 그러니까 없는 허위 사실을 가짜 뉴스로 만들어서 국민들 현혹시키는 거. 예. 오늘 드러났다. 정치적 저는 목적이 그렇죠. 있었다. 정치적 목적이 너무 드러나 버려서 정말 창피하게 됐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싶고요. 예. 그다음에 업비트는 FIU에 김남국 의원의 좀 금융거래 이상을 신고했던 곳입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심쩍어 하는 것은 맞아요. 예. 하지만 지금 업비트에서 얘기했던 것은 김남국 의원이 이 부분에 있어서 자금 세탁 이 부분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거래가 그러지 않습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요. 예. 그러면 누가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주가가 급속히 올랐을 때 이게 정상적인 거래만 해서 오를 수 있었을까요? 예. 혹시 주가 조작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면 그럴 가능성도 뭐 어떻게 피할 수는 없다라고 예. 말하는 그런 형식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이 국민의힘에서는 봐라 김남국 의원이 자금 세탁을 위해서 했다라고 이 업체가 했다 예. 얘기를 했다라고 사안을 하는데 확대시키는 거죠. 그럼요 예. 확대하는 거라서 예. 이 자체가 이제 국민의힘은요 오늘부로 좀 모양이 빠지게 됐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지금 어쨌든 말씀하신 거를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밝혀라는 거잖아요. 자금의 출처와 얼마가 예. 있는 것이고 어떻게 모였고 어떻게 밝히라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이고 아직도 지금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회 윤리위에서는 김 의원의 징계 절차가 지금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최고 제목까지 될 수 있는 사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퇴론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민주당 내에서 갑론을박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사퇴론에 대해서 이제 뭐 다 의견들이 다르고 이제 물론 이제 다른 당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떻게 조언할지 보고 싶으세요? 예. 그러니까 저는 국회가 네. 최근에 당도 그렇고요, 여당 야당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네. 국민들께서 너무 윤리의 기능을 너무 잘 알게끔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몰라야 되는군요. 예, 그러니까 예. 국민들께서 왜 국회 윤리위의 어떠한 규정이라든지 이러한 맞아요. 경고, 뭐 예. 제적 예. 이런 것을 왜 알고 계셔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윤리 만능주의로 가는 것을 좀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예. 이쯤 되면은 김남국 의원께서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서 공직자로서 저는 본인의 어떠한 사퇴라든지 결단을 좀 예. 스스로 내릴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그게 정치인으로서. 결국에는 예. 국민을 위한 정치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정말 그 코인이라는 것이 2030 세대가 집도 살 수가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예. 어떻게 보면 한탕주의로 많이 투자해가지고 잃은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네. 공직자가 그것도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이익을 뭐 냈는지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그런 재산 축적 과정에 이용했다. 그러니까 예. 법망을 피해서 이용했다만으로도 저는 공직자의 어떤 자격에서 많이 상실된다라고 보고요. 예. 오히려 국회의원이라면 그런 2030을 구제하기 위해서 법망의 예.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미 그 사실만으로도 저는 김남국 의원께서 스스로 결단을 내리실 시기가 됐다라고 생각됩니다. 사퇴. 하지만 사퇴를 해버리면 본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해명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뭐 많이 들으셨죠? 네, 그렇죠. 예. 근데 이 사퇴 얘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김남국 의원이 처음에 이제 초기 대응을 할 때 예. 조금 더 매끄럽게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했었어야 되는데 정치인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윤리적, 도덕적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는 못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태도를 보고 일부 의원들은 의원직을 사퇴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냐 주장할 수 있어요. 또 일부 의원들은 그렇습니다. 예. 본인이 정치인이고 이것도 국민들이 뽑아준 선출직 공무원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 또한도 본인이 버티든 아니면 사퇴를 하든 예. 이 부분도 본인이 책임지고 본인이 판단하는 문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둘 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김남국 의원이라는 정치인 개인이 오롯이 책임질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내년 뭐 한 10개월, 11개월 뒤에 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출마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이미 국민들이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정치적 판단을 내렸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의원직을 사퇴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예. 그 비판 속에서 본인이 정치인으로서 지금 정말로 제대로 존재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은 본인에게 달려있다. 좀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안을 두고 지금 거취를 압박하는 그런 단계에 있어서 사실 비명계와 친명계가 다 갈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좀 들어가 보면 청년 정치인 사이에서는 청년 정치이시기도 하니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좀 갈린 느낌이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당 대학생 청년당원 512명이 명의도용을 고리로 양소영 전국대학위원장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양소영 전국대학생위원장이 김남국 의원을 비판하는 이제 성명을 낸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그랬으면 안 된다. 우리의 명의를 함부로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청년들도 지금 양쪽으로 나뉘는 모습들을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저는 굉장히 아쉬운데요. 네. 그러니까 여야 할 것 없이 예. 민주 국가에서 민주 정당이라고 하면 예. 다양한 목소리, 그 예. 당이 내세우는 정강 정책 안에서 다양한 스펙트럼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것이 정당이라고 각 정당이 홍보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여야 할 것 없이 각 정당에서 이렇게 내부적으로 쓴소리가 나오면 꼭 내부 총질이라고 비하하거나 예. 당을 떠나라고 거의 테러에 가까운 그런 행위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되게 저는 아쉬움을 갖고 있고요. 예. 지금 민주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행태가 예. 제가 며칠 전에 라디오를 듣다 보니까 진중권 작가가 이런 표현을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친위 쿠데타다. 그러니까 저는 왕정 쿠데타라는 표현이 정말 예.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 당권을 장악한 어떤 주류 친명계 세력들이 본인들의 어떠한 더 당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예. 마치 청년들을 홍위병 내세우듯이 내세워가지고 예. 마치 본인들의 당권을 장악하기 위한 그런 술수를 쓰는 것 아닌가 그런 안타까움도 있고요. 예. 저는 민주당이 지금 쇄신의 박차를 더 가해야 할 시점에서 예. 당권을 장악하기 위한 그런 주류 세력들의 어떻게 보면 그런 정치 싸움 그런 게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여당이지만 예, 예.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당 안에서 다양한 목소리, 특히 쓴소리들이 좀 나와야 건강해질 수가 있는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당 분위기가 어때요? 이런 쓴소리가 잘 나오고 지금 수면에 드러난 것보다 건강하려면 그런 쓴소리를 해주면 듣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뭐 이렇게 자연스러운 토론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게 이상적이죠. 예. 그게 이상적이고 모든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은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이제 양소영 대학생 위원장의 어떤 일련의 어떤 좀 사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러니까 명확하지 않은 사건들을 보면서 예. 이거 우리 민주당이 잘못해서 국민의힘을 보면서 배워야 되는데 국민의힘은 그런 견제와 균형이 사라졌잖아요. 그냥 외눈박이처럼 정당을 운영하기 때문에 예, 좀 그렇게 보시고. 식물정당이다 이런 생각이 예. 드는데 예, 잠시 후에 얘기 나눠볼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 양소영 위원장이 얘기하는 쓴소리, 비판 예. 그냥 시각이 다른 것뿐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받아들이고 예. 그 어떤 시각이 있어서 또 일부 의원들께서도 김남국 의원에 대한 사퇴를 주장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 자체로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청년 정치인이 본인이 보는 시각이 이게 민주당이 무너진 도덕성이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 그리고 그거를 저렇게 기자회견을 통해서 용기를 냈다는 거. 예. 저는 그런 부분에서 그냥 칭찬해 주는 게 맞아요. 예. 내용을 떠나서요. 예. 젊은 정치인이 본인의 의견을 이 당내에 던지는구나. 저는 그 자체를 정말 가상히 여기고
그리고 이 후배 정치인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고 있구나 예. 라는 차원에서 좀 봤으면 좋겠는데 예. 그냥 듣고 싶으면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은 당내에서는 정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당내에서 치열하게 고민해서 이런 사태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특히나 오늘 또 반대 입장의 대학생들이 예. 양소영 대학생위원장에 대해서 사과, 꺼지는 좋은 데로 사퇴를 요구했더라고요. 예. 그럼 이게 좀 제대로 돌아가는 당인가? 라는 측면에서는 지금 좀 사태를 좀 우려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예. 우려하는 것은 민주당이 잘 혁신해야 여당도 저는 같이 혁신해 나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성장할 수 있죠. 예. 그런데 민주당 상황을 보면 지금 오래 갈 것처럼 보여요. 제가 지난주에 YTN 라디오에 나와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민주당은 삼국시대다. 조국, 남국, 그리고 파국이다 이제. 예.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이 김남국 의원의 사태를 가지고 예. 굉장히 개파 전쟁의 어떤 대리전의 양상으로 저는 시작된 거라고 보고요. 예.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향한 잣대, 예. 결과적으로 같이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 김남국 의원 그리고 자진 탈당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은 어떤 의혹만으로도 자진 탈당을 했는데 예,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향한 그런 기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재명 당 대표는 당권을 끌어다가 그러니까 이건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면서 예외 조항을 좀 이렇게 인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민주당 당원분들 간에도 그러니까 당 대표와 이 개별 의원들 간의 잣대가 달라지는 것을 두고 앞으로 계속해서 내용이 있을 것으로 보고요. 예. 저는 민주당이 정말 내년 총선과 그리고 국민을 위한 그런 정치를 하기 위해서라도 예. 하루빨리 좀 혁신했으면 좋겠습니다.